네, 빠르게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주제는 리박스쿨 관련한 내용,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현주 의원을 비판을 했더니 무슨 제가 악마화를 한다는 식으로 또 이제 뭐 구독 취소하겠다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민주당을 뒤엎으려고 한다. 심지어는 뭐 이게 뭐 다른 얘기들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악마화를 뭘 했죠? 일단 제가 한 3편 정도 최근에 글을 썼는데, 이거 말고도 제가 몇 년째 사이버네란 문제, 그리고 애초에 유튜브를 시작한 게 제가 정치인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 일베 스피커들, 지금은 약간 좀 잠잠해졌지만 그 소위 윽튜브, 그러니까 윤서인 사단이 그때 한창 활개치고 다니고, 그중에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뻑가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다 망하고 뻑가가 거의 혼자 살아남다시피 해서 그 가면 유튜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죠. 그때 이제 왜 했냐면 저들의 심리전, 여론 공작 문제를 제가 보다가 이건 안 되겠다, 제 과거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를 좀 대응하고자, 정보 유통을 하고 가교 역할을 하고자 이 주제를 계속 다뤄왔어요. 근데 마치 지금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튀어나와서 이현주 의원을 무슨 악마화한다는 식으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어제 글로도 썼지만 제가 이명박을 그 찬양하던 놈도 지금 노무현재단에 이사를 하는데 리박스쿨이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막 나오길래,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왜 이걸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 리박스쿨 문제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안 끝났어요. 이게 무슨 옛날에 끝났고 옛날에 다 사라진 문제래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왜 이거 옛날 얘기를 지금 꺼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해할 상황도 아닙니다. 이게 끝난 얘기가 아니라 이거 기사 보시면 최근 이슈입니다. 극우 세뇌 논란 리박스쿨 교재,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님이 이제 취재를 해서 이 기사를 쓴 건데요. 보시면 학교 도서관 관리 시스템인 독서로를 확인해 보니 리박스쿨이 지난해 상반기까지 강의 교재로 사용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이 책을 학교 도서관이 보유한 권수가 무려 333권이라고 합니다. 상당수의 학교가 최소 한 권 정도씩 보유하고 있었다는 건데, 보시면 경기도와 서울교육청 소속 학교가 그 100권이 넘게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대구, 그리고 강원, 인천, 대전, 부산, 충남, 경남, 세종, 충북, 경북 다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눈길을 끄는 건 광주, 울산, 전남, 제주 교육청 소속 학교는 해당 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니까 교육청이 그 교육시민단체 요구에 따라 학교에 해당 책을 폐기하도록 권고를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만큼 교육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최근에 올해 초에도 기사가 나왔었는데, 대한교조, 여기 이제 제가 사이버네란 책에도 적긴 했지만 뉴라이트 조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교조에서 이런 선생님을 모집한다고 하면서 쓴 얘기가 역사 독재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내로남불 아웃을 외치고 페미니즘 아웃, 젠더 교육 아웃, 이제 이들이 어떤 곳을 지향하는지, 한마디로 대한교조는 뉴라이트들이 많이 뭉쳐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리박스쿨 관련 단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그 리박스쿨 강사라고 불리던 지금 그 역할을 하던 김병헌 씨, 요게 이제 최근 이슈랑 또 연결이 되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소녀상 모욕 챌린지까지 하던 이 김병헌 씨, 요 사람이 이제 리박스쿨하고 연결된다고 제가 몇 주 전부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셨냐? 제가 괜히 막 찬양하자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세게,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지금 리박스쿨 거론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과 별개로 무슨 뭐 이해관계네 뭐네, 뭐 제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뭐 각자 생각이 다 다를 테니까요. 제가 그걸 막 단정짓고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거 다 떠나서 리박스쿨이나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정치인이 누굽니까? 이런 식으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 김병헌, 리박스쿨, 이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자 어떻게 그 김병헌 씨가 반응을 하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오히려 고소를 합니다. 대놓고 고소를 해요. 그러면서 뭐 위안부는 성매매다, 이런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누구랑 얽혀있냐 이거죠.
이번에 김병헌 씨가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저런 망언을 계속 쏟아내고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계속해서 막말을 막 퍼붓고 하는데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조직 네트워크, 제가 이제 사이버네랑 관련해서는 인맥, 정보, 자금 네트워크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인맥 보시면 이영훈 얘기가 나오죠. 류석춘, 이우연, 그리고 주익종. 아마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아실 이름은 류석춘일 것 같습니다. 서울의 소리 초심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서 이제 막 강의도 하고 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영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보세요. 이승만 학당 전국 순회 강연, 이번엔 대구다. 여기 이제 이현주 의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단순히 과거에 강연 한번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강의 한번 간 것도 어느 강의를 누구 주최로 한 데서 누구랑 같이 어울렸냐, 이것도 이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 방금 보여드렸던 이영훈 씨가 저렇게 강사로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강의를 수십 군데 다닌 입장에서 매번 이제 불러주시는 곳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쪽의 강의를 왜 수락을 했지? 누군가는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는 초중고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들도 막 이렇게 그 섭외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저랑 성향이 안 맞는 분이 섞일 수도 있죠. 그럼 과연 이게 그 정도 차원의 문제냐 아니냐를 놓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리박스쿨이 부른 게 아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현주 의원과 리박스쿨 문제가 아니라 이승만 학당 강연인데 왜 리박스쿨로 자꾸 였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보시면 이승만 학단 교장이 방금 보여드린 이영훈이에요. 그 이영훈은 지금 최근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그 류석춘이랑 김병헌 씨랑 같이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여기에 그 강연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요 연결된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이 리박스쿨 문제를 오래전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히 리박스쿨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다 연결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리박스쿨 대표가 누굽니까? 손효숙이에요. 그 손효숙이 대표로 있는 이 리박스쿨 문제, 요게 이제 어떻게 또 연결되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요 창립총회 제1대 손효숙 대표,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는 이제 이승만 학당이었는데 여기선 박정희 교실, 그래서 박정희의 유산과 미래가치, 이러면 또 이제 뭐 민주당 정치인들도 아니면 뭐 전직 대통령도 뭐 예를 들어서 이승만, 박정희 이들에 대해서 코멘트한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요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당연히 정치적으로 특히 국민의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그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대통령으로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청산할 과거는 확실하게 청산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무슨 어떤 이상만 가지고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민주당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랑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순도 100%의 어떤 뭐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라라는 요구하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거랑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막 유산과 미래 가치에 대한 강연까지 하고 이런 그 정신을 계승하자는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앞서 보여드렸듯이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대표가 손효숙 씨예요. 이렇게 리박스쿨로 연결이 됩니다. 심지어 2020년에는 자유진영의 신년 할애식 현장 보고가 있는데 여기에 주요 연사를 보세요. 신년 자유진영이라 그러면 일단 자유자를 어떻게 쓰는 사람들인지는 대략 아실 테고요. 신년 할애식 현장에 보시면 여기 이제 황교안도 있죠. 황교안도 있고요. 축사에. 그리고 심지어 대한민국 애국상 수상자가 누구냐? 김상진, 신혜식, 안정권, 뭐 이은택이나 이유진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은 잘 저처럼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추적해오지 않는 이상 별 관심도 없으실 테니까 그냥 김상진, 신혜식, 안정권만 한번 보자고요. 황교안, 김상진, 신혜식, 안정권 이들이 막 상을 받고 막 서로 같이 축사도 하고 환영사하고 이런 곳에, 아니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디테일하게 이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연결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다들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서로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의문인 건 뭐냐면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돈까지 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승만 만세, 박정희 만세 여기까지만 그 하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아이들을 파고들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돈까지 벌고
공교육까지 지금 불신을 조장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리박스쿨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게 진짜 국민의힘이 보수가 아니라는 게 진짜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들도 이걸 보면서 당연히 열받아가지고 국민의힘의 책임을 지라고 이 문제를 확실히 끊고 가라고 요구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윤어게인 외치면서 저 집단 자체가 저렇게 망해가니까 난 도저히 저 당은 못 찍겠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맥락에서 리박스쿨이 지금 했던 짓은 도저히 어떻게 뭔 얘기를 갖다 붙이더라도 옹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린이 역사 합찬단이라면서 평소에 중국 북한을 그렇게 욕하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리박스쿨 문제 다룰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들 동원해가지고 막 노래 부르게 하고 윤석열 막 찬양하게 하고 이승만 찬양하게 하고 이게 중국 북한보다 더한 독재를 바란 그런 구상이 아니면 뭡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옹호를 하냐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승만이 6.25에서 나라를 구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뭐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지 않냐? 당연히 현재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어쩌다가 강의 가서 저기에 한번 사진 한번 찍힌 거 그래서 요 정도냐? 아니면 거기 가가지고 뭐 그냥 적당한 어떤 코멘트 정도 한 거냐?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거기를 막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메시지를 낸 거냐? 그리고 이게 한 번이냐, 두 번이냐, 10번이냐 등등등 이게 시민들이 그냥 냅다 욕부터 하고 보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꽤 그래도 디테일하게 판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한두 번 저런 데 강의 갔다가 사진 한번 찍히고 너 강의 갔는데 왜 저기에 뭐 황교안이랑 같이 축사를 해? 아니 어쩌다 보면 정치인이 당연히 그런 게 겹칠 수가 있어요. 그걸 놓고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 조직이 그리고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아는 위치 아닙니까? 제가 리박스쿨 문제 민주당에도 그렇고 제가 계속 목소리 냈거든요. 이건 뭐 공개적으로도 제가 방송에도 기록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더더욱 지금 그 충격적인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이거였죠.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죠. 아니 일시적으로 좌파가 되라. 그러니까 내가 깃발 들고 앞장을 설 테니까 땅을 최대한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욕하지 말아라.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은 뭐냐면 그럼 이게 작전이 종료가 된 건가? 설령 이제 종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도저히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 작전이 종료됐으면 그리고 도저히 저 집단이 답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와가지고 사과와 이제 뭐 반성이나 이런 건 물론이고 그럼 저 조직을 알 거 아니에요.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명박 찬양하고 이준석 찬양하고 그때는 이제 DC류 커뮤니티 요 세계관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세뇌가 됐었던 당사자인데 제가 그러니까 뭐 저기 조직을 알고 뭐 네트워크를 알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거에 분노해가지고 지금 수년째 이 사이버네란 세력들 추적하고 공론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사이버네란 책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권력기관의 구조, 뭐 패턴 이런 걸 기록까지 해뒀어요. 소송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피곤하죠.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피곤한 과정이 되지만 한번 이참에 제대로 공론화해가지고 뿌리를 뽑자 그 생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 건데 이렇게 내부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걸 다 알잖아요. 특히 고성국이 어떤 얘기까지 했습니까?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하면 이번에 지방선거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좌파의 영토를 넓히러 간다고 일시적으로 좌파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아무 메시지가 없습니다. 프리덤 칼리지 장악회, 소녀숙이라는 존재 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이승만 학당부터 해서 안정권 등등등 저 네트워크 조직도를 최소한 저보다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의 지도부가 됐으면 이 문제를 뿌리를 뽑겠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뭔가 이제 분노하고 있던 당원들이라도 그래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리박스쿨 진짜 뿌리를 뽑겠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힘을 실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행보가 있었습니까? 그게 없었으니까 제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악마화를 한다는 거죠? 이게 악마화를 하는 겁니까 제가? 아니 있었던 얘기 그것도 훨씬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근데 제가 그냥 지금 아주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부 내용만 지금 전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 고성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테러범이랑 연결이 됐다고 물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성국선에서 절대 꼬리 자르기에서 넘어가게 냅두면 안 됩니다. 절대 그냥 고성국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우에 대해서도 저는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리박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에 대한 그 비판,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제 요구는요, 여든 야든 뭐 누구랑 얽혔네 저쩌네가 알겠고요, 뿌리를 뽑아야 된다니까요. 저것들이 어떤 식으로 여기저기 침투해가지고 활동하는지를 수년째 추적해온 그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분들. 깨대시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추적해온 분들 입장에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이게 맨날 이런 얘기하면 그동안 음모론자다, 제가 오죽하면 답답해가지고 책에다가 민주진보 진영의 나이브함에 대해서도 적어놨겠습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그렇게 비판을 안 하는데 맨날 이거 한 줌이다, 심지어 119 폭동이 일어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한 줌이다, 뭐 별거 없다, 괜히 저것들 먹이 주지 말아라, 심지어 뭐 음모론이다, 지겹다, 이런 얘기를 진짜 몇 년간 수십 수백 번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거를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냐? 아니, 누군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누군가 경제로 하고, 외교하고, 사회 문화 뭐 이 분야에서 하고, 그중에서 저는 정보 유통 창구의 문제를 과거에 제가 거기에 푹 빠졌던 사람으로서, 민주당의 민자만 나오면 아주 쳐다보기도 싫어하던 사람이 저였다니까요. 근데 내가 왜 그랬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커뮤니티 돌아다니다가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됐구나, 그 문제 때문에 이걸 추적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현실 정치보다 이 디지털 프로파간다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나는 그 얘기를 꾸준히 전해왔었습니다. 꾸준히. 정말 지겹도록 당 내에도 그런 얘기를 전해왔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내란 문제가 공론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 보시면 왜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겠습니까? 아니, 고성국의 영향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런 작전이 그럼 어디서 끝난 거지? 안 끝난 건가? 현재 진행형인가? 이 의문이 해소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보시면 이 국정원 윗선 개입 정황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걸 더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고성국 선에서 이걸 뚝 꼬리 자르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이 이후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가? 전 너무 궁금하다는 겁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를 적용한 압색 영장을 보면 국정원 윗선 등이 개입됐을 정황이 있다. 제가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 개혁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다. 근데 이제 저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뭐 언론, 사법, 검찰 개혁 이거에 좀 밀려서 국정원이나 군 정보기관 개혁이 관심을 덜 받는 것도 있지만, 오늘날 극우화 문제를 얘기하려면 국정원 얘기를 빼고 갈 수가 없다. 이명박 얘기하면 지겹다, 제가 모든 문제가 다 이명박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 문제들이 다 얽혀 있다니까요. 그 중에서 이명박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도 아니고 과거로 끝난 문제가 아닌 게, 이런 식으로 국정원, 윤석열 정부 때 그 핵심 세력들을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최근 이슈고, 그 중에 하나가 리박스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 말인 거예요. 제 얘기는 테러로 지정되는 걸 막고자 단순 살인미수 사건으로 축소 왜곡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요 내용이 영장에도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명박과 뉴라이트 얘기를 지겹도록 얘기하는 게 그게 핵심 뿌리기 때문입니다. 더 파고 들어가면 미국 극우 나오고 일본 극우 나오죠. 뉴라이트 자체가, 그러니까 리박스쿨 문제를 제대로 파다 보면 뉴라이트가 나온다니까요. 리박스쿨이라 그래서 무슨 손유숙 대표 따로 있고, 무슨 뭐 이승만 찬양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박정희 찬양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가 아니고요. 이 조직을 파보면 저런 사람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저들이 최근에 북한 무인기 이슈 있죠. 이것도 개별 사안이 아니라 제가 다 연결된 이슈라고 진짜 지겹도록 얘기하는 이유가, 실제 저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공작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펼쳐왔기 때문이에요. 정보사, 국정원 압색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그 5종 택시, 한국 대학생 포럼이랑 또 국정원이랑 연결이 되고 정보사랑 연결이 되고, 그 단체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돼서 지원을 받고 하던 시기가 이명박 때부터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5종 택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수가 된 이유는, 물론 진짜 보수가 아닙니다만, 내가 보수를 하게 된 이유는 광우병이랑 지금 이 저들의 그 천안함 때문이다. 이 광우병 선동 때문에 내가 좌파의 치를 떨어가지고 보수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다 저렇게 조직돼가지고 만들어진 거면서 겉으로는 명분을 그렇게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 시작점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리박스쿨이란 겁니다.
아니 최소한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막 국정원 개혁이다 뭐다 이런 건 너무 큰 문제고 오래 걸리는 문제니까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리박스쿨은 내가 그 알고 있는 게 있는데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랑 여기는 진짜 너무 심각하다. 어린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거다. 미래 세대를 좀먹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여기저기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만큼은 내가 정치 생명 걸고 뿌리를 뽑겠다라고 했으면 최소한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비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야,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들의 조직 생태계를 잘 아는 사람이 뿌리를 뽑겠다고 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이 갈렸다면 전 별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 메시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제가 악마화를 한다고요? 리박스쿨 문제를 뿌리를 뽑자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이 내용도 나왔죠. 뉴 이재명 그룹의 운영자 및 관리자. 일단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정말 많은 내용들이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설명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뉴 이재명을 외치는 지지자들이나 뭐 아니면 모든 정치인들이 전부 다 막 다 그 악의적인 한마디로 뭐 공작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믿고 보는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려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진행 소식인데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는데 통신사 혜택은 인터넷과 동시 가입 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난 23년간 개인정보 보안사고 0건, 타사업체보다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정보 안전이 보장된 회사 비교원입니다. 60만 명 이상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 서울보증보험 8억 가입, 회사가 망해도 여러분의 사은품은 지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상품권 이벤트 소개드릴게요. 본인 가입 후 친구 추천 시 인당 최대 4만원 이마트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제공해드립니다. 타사 지원금보다 적을 시 차액 150%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알림이 왕이도 보고 연락했다고 말씀 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비교원 광고였습니다. 민주당 온라인 홍보자문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국민의당 디지털 소통 부위원장 영선우라고 돼 있는데 이제 본명은 우영선 씨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말에 또 난리가 났죠. 보시면 최근에 뉴 이재명으로 페이지 그룹 이름을 바꿨는데 보시면 이 그룹명만 지금 중요하게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보시면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가. 한동훈과 함께 국민의힘 총선 필승, 윤석열 대통령 사랑방, 그러면서 심지어 또 안철수와 함께 국민의당, 심지어는 바른미래당 전사들, 특히 저 전사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랑 같이 이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분들은 이 전사들, 저들이 소위 사이버 전사 양성 이런 거를 기획을 하고 실행에 옮겼던 걸 알기 때문에 이 전사들이란 호칭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의문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보시면 바른미래당 전사들, 바른국민의당 통합공동연대, 그리고 2017년 이재명 대통령 시대,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쭉 여기저기 진짜 뭐 안철수 응원하고 한동훈 응원하고 실제 이런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근데 지금 뉴 이재명 그룹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최근에 올린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현주 의원이 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뭐 이게 잘했냐 못했냐 일단 떠나서 지금 뭐 믿음직스럽게 잘 활동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지. 현재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럼 이런 과정을 거쳐온 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쨌든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막 SNS 하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럼 애초에 정당을 왜 가입하고 왜 이렇게 막 온갖 욕을 먹을 때마다 같이 막 논리를 막 이렇게 습득해가지고 방어도 하고 주변 지인들 설득할 때 괜히 막 욕도 같이 얻어먹고 그러는 겁니까? 그냥 그때그때 되는데 붙어가지고 주류에 붙어가지고 야 내가 저쪽에 오죽 못했으면 넘어왔겠냐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당한 국민의힘 이기는 김기현 요 사진도 있고 보시면은 SNS에 한동훈에 대한 사진을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심지어 보시면 한동훈과 함께 당당하게 진짜 자랑스럽게 인증샷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어떤 게시글들도 올라와 있었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단순히 비판은 할 수 있죠. 비판을 했던 분이 마음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저질스러운 짤을 당당하게 공유를 했어요. 나 온라인 담당자다. 내가 이재명 세상만은 막겠다
라면서 이런 걸 올렸었습니다. 한동훈 만세, 안철수 만세, 윤석열 만세를 외치면서 이런 걸 올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을 외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겁니까 진짜? 이게 외연확장이에요? 아무 얘기를 막 저렇게,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닌데 제가 일부만 가져온 겁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어떤 글들을 썼나 다 찾아봤어요. 막 새벽까지도 이런 거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구역질 나는 글들도 있어서 그런 건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해경궁 속 기생충은 몇 마리일까? 초밥을 10인분씩이나 시킨다면? 김혜경 여사님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조롱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냥 이재명을 외치니까 상관없는 겁니까? 이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댓글로 심지어 누가 와가지고 지들 편들어주는 건데도 냅다 그냥 이재명 지지자인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인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외치면 되는 겁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 덮고 넘어가요 그냥?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놓고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제가 잠시 착각했었습니다. 죄송. 저는요 이런 식으로 외연 확장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선거라는 게, 대선은 특히나 한 표가 소중하죠.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 없다 하고 넘어갈 일이죠. 근데 막 무슨 대단한 사람 모시듯이, 야 그래도 선거 한 표가 중요하니까 저런 분이 이렇게까지 왔다는 거,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던 사람도 이렇게 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동의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단순히 그냥 유권자 한 명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다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여기저기 감투까지 쓰고, 와, 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같이 그 멤버 배지 관리를 하던 사람도 있는데요. 이 다른 그 사람의 글은 또 뭐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길게 볼 것도 없어요. 민주당만 빼고. 뭔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좋다고 똑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키득키득 됐었어요. 이게 제가 이상한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무슨 뭐 중도 확장이 안 되고 뭐 갇혀있고 뭐 강성 지지자들만 보고 간다 그러고,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성향의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뭐 정치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건 아닙니다. 10대 시절에 그냥 그런 커뮤 세계관에 빠져서 제가 그래서 이 10대 20대 그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전 그래서 그 활동만 하고 싶은 건데, 그거랑 별개로 도저히 납득 안 가는 행보를 보였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 더 적극적으로 저들이랑 선을 긋고 그 과정에서 저들의 생태계를 아는 거를 폭로하면서 문제의 뿌리를 뽑겠다고 나선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안 합니다. 든든한 우군이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한일 무역 갈등의 원인이 친중 종북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글들을 올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막 안철수 얘기를 해요. 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막 안철수 찬양하는 걸 한둘이 아니었고요. 뭐 윤석열, 뭐 한동훈 찬양하고, 와, 그때 되는데 붙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을 외치는 분들이 전부 다 무슨 뭐 공작 세력이다 이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사이버 내란 세력들, 이게 무슨 뭐 비판한다고 전부 다 갈라치기라고 전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모든 어떤 비판들이 전부 다 공작일 리도 없는 것이고, 그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안철수, 이들이 이제 바른미래당, 아까 제가 바른미래당 보여드렸잖아요. 저게 소위 그들이 계속 얘기하는 중도라고 한다면, 이게 안철수 그리고 제3지대 얘기하던 사람들의 근황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어떤 내 핵심적인 이념이냐 아니면 가치 뭐 이런 걸 되게 올드하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아무 그냥 알맹이도 없이 그냥 그때 그냥 여기저기 까면서 그냥 중도를 얘기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용적 중도 정당이 필요하다면서 한때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가 뭉쳤었습니다. 이렇게 뭉쳤었죠. 소위 이 잡탕을 만들었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심지어 그게 쭉 이어져가지고 비슷한 버전은 늘 선거 때마다 나오기 마련이에요.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잡탕이 어디였습니까? 뭐 제3지대 4개 그룹이 합의했네 뭐네. 그래서 나온 게 이준석과 이낙연, 이 유명한 짤 아닙니까? 요 뒤에 막 김태섭 씨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죠. 그 이낙연의 근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김문수 지지 얻을 게 없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낙연 씨가 툭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비난하면서 자기가 중도 확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뭐 개딸 팬덤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본인이 맨날 중도 외연 확장 얘기했잖아요. 이게 외연 확장입니까? 그렇게 외연 타령하면서 김문수 지지해가지고 난리가 나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나도 사실 얻을 게 없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 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 나라에 그래도 총리까지 하고 한 당의 대표까지 했다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외연 확장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해찬 그 고문님 장례식장에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정말 보기도 싫었지만 이준석 같은 정치인들도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본인은 안 오면서 한다는 얘기가 장례식장이 정치 무대처럼 비치는 게 부담스러웠다 그러면서 안 왔어요. 뭡니까 이게? 심지어 류호정, 이준석 관련한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준석이 부친상 때 직접 운전해서 창원까지 와서 너무 고마웠다. 최근에 갑자기 이런 인터뷰가 올라옵니다. 가장 최근에 만난 정치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준석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본인 그 부친상 때 이준석이 조문을 왔는데 뭐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고 내가 그래서 고마워서 밥을 사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잘렸고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하니까 본인이 샀다. 서로 사겠다고 실랑이 하다가 제가 얻어먹게 됐다.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기사가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뭐 KTX가 끊겼는데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뭐 최대한 가까이 오는 동대구까지 KTX를 탔고 대구에서 창원까지 차를 대여해서 운전해 왔고 그래서 고맙기도 해가지고 서울에서 식사 한번 하자고 했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자기는 정치인으로 다시 직업을 안 바꾸고 싶대요. 내가 목수의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냥 어느 경지에 그냥 다 오르고 싶다. 내가 한번 시작했으니까 한번 뽕을 뽑아보겠다. 정치인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기사는 왜 이렇게 쏟아집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류호정, 이준석도 무슨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드디어 뭐 이제 한때 이 류호정 씨는 20대 여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이준석 씨는 20대 남성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처럼 해놓고 그러니까 무슨 정치를 수학 계산하듯이 이준석과 이 류호정이 만나면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합. 야 그러니까 양극단을 제외하고는 딱 중간지대에서 20대 남성과 여성들이 딱 만나는구나. 극단적인 안티페미니스트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를 제외하고는 중간에서 중도적인 20대 남녀가 다 만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금태섭 씨도 생각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는 정치 얼마나 보기 좋냐.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잡탕이 아닌 뭡니까 도대체. 이런 잡탕을 만든 거예요 그냥. 그 잡탕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과거 뭐 바른정당이 잘 됐습니까? 바른미래당이 잘 됐습니까? 물론 이 양당제가 막 그렇게 고착화돼가지고 점점 더 극단으로 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합니다. 완전 공감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그게 아무 그냥 생각도 없이 이념이고 뭐고 다 그냥 낡은 것들이고 서로 그냥 생각이 다르지만 이렇게 그냥 손 잡고 이게 이제 새롭고 미래로 가는 거다라 그러면 저는 그거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썸네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의리 지킨 이준석, 부친상에 차 끌고 창원까지. 그래서 이런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며칠 전에. 도대체 정치도 안 한다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사화를 시켜주는 건 또 뭡니까? 이게 무슨 보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 인간미를 알리고 싶었던 겁니까? 뭡니까? 아니면 류호정과 이준석이 이렇게 대화가 잘 되고 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다. 20대 30대 남성 여성들은 여기서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보도의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목수된 류호정이라 그러면서 이준석 얘기를 실어주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준석 문제도 결코 지금 끝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언론이 계속해서 그냥 실어주면요 아무 영향가 없는 얘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오늘 점심에 뭐 짜장면을 먹었다, 이게 아무 기사거리가 아니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조중동이나 막 여기저기서 막 뭐 황모 씨가 점심에 뭐 짜장면을 먹었다더라,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하면 아무 영향가 없는 얘기인데도 그런가? 이거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저 언론을 활용해온 게 지난 15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 그리고 뭐 경제 코스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뭐 6천은 기본이고 막 7천 만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유입된 분들에 대해서는 완전 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쳐야죠.
평소에 그냥 정치 뉴스 잘 안 보고 막 이런 뭐 저 같은 이런 시사 유튜브 안 보고 그냥 이제 코스피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손에 잡히는 실용적인 정책 이런 걸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뭐 원래 무슨 당이든 마음에 안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정책을 잘하시네. 난 그래서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그 소속 정당이니까 그 대통령이니까 민주당이 좀 호감을 느끼네 한다면 당연히 박수를 쳐야죠. 그걸 부정하자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뭐 다른 분들의 생각은 뭐 제가 다 대변할 수 없으니까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게 확고하게 아까 보셨잖아요. 명확하게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이게요. 자칫하면 이거 철진한 이념 논쟁 아니야? 맨날 저 극우 뉴라이트 세력들이 하는 얘기가요. 언제적 철진한 반일 타령하고 있어. 언제까지 반일 얘기할 거야. 우리는 미래로 가야지. 맨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준대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철진한 이념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역사관 아닙니까? 확실하게 문제 제기하실 건 하시고 동시에 외연 확장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고 그 지점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역사관,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지금 고소한다고 하는 저 김병헌 씨, 여기가 이 리박스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이승만 학당 사람들이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단 한마디도 없었던 이 사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걸 보고 제가 악마화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리박스쿨 문제는요, 단순히 시작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이 리박스쿨만 어떻게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저 조직, 인맥, 정보, 자금 이 네트워크를 꾸준히 이거는요 이재명 정부 5년 안에도 해결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에요. 미국 극우 막 마가 세력들 얘기가 나오고 애니첸이 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부정선거 유튜버들 지원해주고 있고 사이비 종교가 여기저기 침투해가지고 이제 막 기독에도 영향을 미치고 막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있다고 해서 5년 안에 확 뿌리 뽑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가가지고요 정권 중후반기 가서 이거 왜 뿌리 못 뽑았냐 하고 이것저것 또 얘기하는 경우 막 여기저기서 그런 여론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게 할 수 있다 왜 못한다고 생각하냐는 분은 하우투를 제시해 주시면 돼요. 누구든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다 할 거다라고 무책임하게 떠넘기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린 게 이재명 대통령 경제, 뭐 외교, 안보 분야 뭐 등등등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그럼 이 문제, 지금 이 여론 조작을 해온 문제, 이 사이버 내란 문제, 이게 역사관을 흔들고 이 홍범도 장군 건드리고 이런 게 다 이 세계관에서 연결된 거 아닙니까? 이걸 5년 안에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하우투를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저희를 끌어주면 되는 겁니다. 전 그게 5년 안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전이라고요. 본질적으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문화전쟁이니까요. 왜 이명박 얘기하냐? 그때 시작점을 명확하게 알고 지피지기에 백전불태하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5년간 문화적으로 한 그 특정 세대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걸 어떻게 성과, 정책만으로 대응을 합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인지전 얘기를 계속하는 것도 연결이 된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인지전 무슨 인지전 얘기야? 무슨 뭐 군 전쟁 얘기를 지금 정치에 왜 연결을 해?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전쟁을 불러일으키려고 했었고요. 그 인지전을 활용해서 내란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게 그 여인형 방첩사입니다. 우리 지금 내란 청산하자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따로따로 가는 거죠? 아니 내란 청산은 하자고 하는데 여인형 방첩사, 막 인지전, 막 군 정보기관의 공작 이런 얘기하면 무슨陰謀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내란 청산을 그럼 하자고 하지 말든가요? 아니면 내란 청산할 거면 이 문제도 같이 다루던가요? 그렇게 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사이버 내란 문제, 이건 우리 국민의 정보 주권을 회복하는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